안녕하세요. 김지민 의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 정말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이 될 소중한 정보를 나눌 예정이며 이 내용이 여러분의 몸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 믿습니다. 만약 오늘이 처음 방문이시라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우리가 하나의 건강 가족이 되어 서로의 웰빙을 지켜나가는 공간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더 가까이 소통할 수 있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60세 이상이시고 밤에 여러 번 화장실에 가느라 잠이 자주 끊기시나요? 이것은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니라 수면의 질과 건강 전반, 그리고 일상의 자율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문제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약 80%의 노년층이 잠들기 전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있어 그로 인해 야간요가 악화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께 깊고 온전한 잠을 되찾기 위해 반드시 멈춰야 할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밤마다 자주 깨면 피로가 쌓이고 짜증이 늘며 낮 동안의 활력도 떨어집니다. 어쩌면 저녁 물 섭취를 억제하거나 혹시 실수할까봐 사회적 모임을 피한 적도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겉보기에 평범해 보이는 5가지 습관이 이 문제의 핵심 원인이라는 점입니다. 오늘은 그 5가지 습관과 함께 간단하지만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나누겠습니다.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만약 더 건강한 삶과 상쾌한 아침을 원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래야 중요한 정보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에 남겨주세요. 밤에 몇 번이나 화장실에 일어나시나요? 여러분의 참여가 저희의 연구와 콘텐츠 제작에 큰 도움이 되며 더 많은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는 또 하나의 사실이 있습니다. 밤에 여러 번 화장실에 가는 현상, 즉 별표 야간요 별표는 단순한 노화의 일부가 아닙니다. 이는 신체의 균형이 무너졌다는 신호입니다. 이 불균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의학 연구에 따르면 야간요로 인한 수면 단절은 야간 낙상, 심혈관 질환, 기억력 저하, 그리고 우울증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밤마다 자주 깨어나면 우리 몸은 기억 강화와 세포 회복에 중요한 REM 수면 단계에 도달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단순히 피로감을 넘어서 수면 중 이루어져야 할 회복과 재생 과정을 잃는다는 의미입니다. 이 상태가 장기화되면 노화가 가속화되고 면역력이 약해지며 집중력과 판단력까지 떨어집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희소식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노년층 야간요는 복잡한 질환이 아닌 잘못된 생활 습관에서 비롯된 문제이며 충분히 교정이 가능합니다. 수십 년간 노년 건강을 연구한 결과 저희는 5가지 핵심 습관을 발견했습니다. 이 습관들을 바꾸면 밤중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곧 소개할 해결책들은 과학적으로 검증된 방법으로 이미 수많은 분들에게 놀라운 변화를 선사했습니다. 보기엔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예를 들어 많은 분들이 물 섭취만 줄이지만 액체 함량이 높은 음식이나 음료를 계속 섭취하여 오히려 수면에 악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잠들기 직전에 액체를 섭취하면 신장은 계속 소변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밤에 소변 생산이 줄어드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는 사실 중 하나는 국이나 수박, 멜론처럼 수분이 많은 과일, 따뜻한 차류, 심지어 일부 약물에도 밤새 방광을 가득 채울 만큼의 수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부산에 거주하는 72세 김혜진 씨의 사례를 기억합니다. 그분은 수년간 매일 밤 4-5번씩 화장실에 가기 위해 깨어났습니다. 물을 줄이고 약을 복용하고 심지어 수술까지 고려했지만 모두 효과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원인은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매일 저녁 마시던 캐모마일 차와 국이 문제의 핵심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제안한 방법을 실천한 지 불과 2주 만에 김 씨는 밤에 깨는 횟수를 단 한 번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 작은 변화는 단순히 숙면을 돕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밤에 신장을 과도하게 일하지 않게 하면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바소프레신이라는 호르몬을 더 잘 분비하게 됩니다. 바소프레신은 소변을 농축시켜 밤 시간대의 소변량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결과 화장실에 가는 횟수가 줄고 수면이 깊어지며 아침에 개운한 기분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원칙을 현실적으로 실천하려면 반드시 명확한 기준을 정해야 합니다. 잠자기 최소 3시간 전부터는 어떠한 액체도 섭취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밤 9시에 주무신다면 오후 6시 이후에는 물, 차, 커피, 주스, 국, 수분이 많은 과일이나 아이스크림을 피해야 합니다. 움직임이 불편한 분들은 약 복용에 대비해 침대 옆에 소량의 물만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당뇨가 있거나 갈증을 유발하는 약을 복용 중이라면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해 수분 섭취를 오전으로 조절해야 합니다. 몇 달 후 김혜진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변화가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 몰랐어요. 지금은 50대 때처럼 푹 자고 낮 동안의 에너지가 3배는 늘었어요. 손주들도 제 활력을 보고 놀라워하죠. 사실 이는 85%의 노년층이 무심코 저지르는 실수입니다. 결과적으로 스스로의 수면을 방해하게 되는 것이죠. 특히 저녁 식사 시각과 음식의 종류는 밤중에 몇 번이나 화장실에 가야 하는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잠자기 직전에 가까운 시간에 식사를 하거나 자연적인 이뇨 작용이 있는 음식을 섭취하면 자신도 모르게 밤새 방광이 가득 차도록 만드는 셈입니다. 이런 음식들은 우리에게 매우 익숙합니다. 토마토, 오이, 샐러리, 아스파라거스, 수박, 커피, 녹차, 초콜릿, 그리고 고수나 파슬리 같은 허브류가 그 예입니다. 이들 모두는 소변 생성을 촉진하는 작용을 합니다. 문제는 이런 음식들이 건강식으로 알려져 있어 많은 분들이 아무런 의심 없이 섭취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야간뇨의 악순환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밝혀진 바에 따르면 음식이 소화되는데 약 서너 시간이 걸립니다. 게다가 누운 상태에서는 이 과정이 느려져 이뇨 성분이 몸에 더 오래 남게 됩니다. 여기에 짠 음식을 많이 먹는 습관까지 더해지면 몸이 낮 동안 수분을 붙잡아 두었다가 밤에 한꺼번에 배출하게 되어 수면을 방해하게 됩니다. 대구에 사는 68세 은퇴자 이준호 씨의 사례가 있습니다. 그는 매일 저녁을 늦게 보통 밤 8시 30분쯤 먹었고 9시 30분쯤에는 토마토, 오이, 녹차 한 잔으로 야식을 즐기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새벽 1시, 3시 반, 그리고 5시 반마다 화장실에 가야 했습니다. 그때는 나이가 들면 당연히 겪는 일이라 생각했지만 낮에는 늘 피곤하고 아무것도 할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식사 시간을 저녁 6시 반으로 앞당기고 오후 4시 이후에는 특정 음식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단 10일 만에 눈에 띄는 변화를 느꼈습니다. 밤에 단 한 번만 깼고 3주가 지나자 연속 6시간을 한 번도 깨지 않고 숙면할 수 있었습니다. 이 변화의 효과는 단순히 야간뇨 개선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신체의 자연스러운 리듬에 맞춰 식습관을 조정하자 소화 기능이 향상되고 역류성 증상이 줄어들며 밤 동안 신진대사가 한층 효율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부기가 줄고 머리가 맑아지며 에너지가 풍부해졌다고 말합니다. 이 전략을 꾸준히 실천하려면 명확한 규칙이 필요합니다. 저녁 식사는 잠자기 최소 4시간 전에 마쳐야 하며 이상적인 시간은 오후 5시 반에서 6시 반 사이입니다. 또한 수면에 도움이 되는 음식 목록을 만들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살코기, 밥, 고구마, 바나나, 오트밀, 그리고 브로콜리나 당근 같은 채소가 이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음식 목록도 따로 마련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이뇨 작용이 강한 음식, 음료, 그리고 술이 포함됩니다. 술은 처음에는 졸음을 유도할 수 있지만 결국 밤새 여러 번 깨게 만드는 주요 원인입니다. 만약 저녁 식사와 함께 복용해야 하는 약이 있다면 의사와 상의하여 치료에 지장이 없도록 식습관을 조정해야 합니다. 최근 제 환자 중 한 명인 박진호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저는 음식과 수면의 관계를 완전히 새롭게 보게 됐습니다.
오후 6시에 왕처럼 저녁을 먹고 아이처럼 깊이 잠듭니다. 아내는 무척 놀라고 저는 적어도 10년은 젊어진 기분이에요. 겉보기에는 사소한 변화처럼 들리지만 사실 이것은 야간뇨를 악화시키는 가장 흔한 실수 중 하나입니다. 필요하지 않은데도 혹시 몰라서 화장실에 가면 방광을 평소보다 작은 용량으로 작동하게 훈련시키는 셈이 됩니다. 이런 무의식적인 반사작용이 밤새 반복되며 수면을 끊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는 사실은 방광이 매우 유연한 기관이라는 점입니다. 방광은 반복된 행동을 통해 학습합니다. 아직 가득 차지 않았을 때 자주 비우면 방광은 더 이상 크게 늘어날 필요가 없다고 인식합니다. 결국 저장 용량이 줄어들고 실제 소변이 많이 차지 않아도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이런 잘못된 신호들이 수면을 계속 방해하는 것입니다. 생리학적으로 보면 이 과정은 복잡하지만 그 원리는 명확합니다. 건강한 성인의 방광은 약 300ml 정도의 소변을 저장한 후에야 화장실 신호를 보냅니다. 하지만 100에서 150ml만 차도 계속 화장실에 가게 되면 뇌는 점차 낮은 자극에도 반응하도록 학습합니다. 그 결과 가짜 배뇨 욕구가 반복되어 깊은 수면을 유지하기 어렵게 됩니다. 광주에 사는 74세 최수미 씨의 사례가 좋은 예입니다. 그녀는 매일 밤 자기 전에 잔잔하게 자려면 미리 화장실을 다녀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현명하게 행동한다고 믿었지만 알고 보니 제가 스스로 문제를 만들고 있었어요. 잠든 지 2-3시간이 지나면 방광의 가짜 신호로 깨곤 했죠. 그녀는 이후 방광 재훈련 기법을 실천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방광의 저장 용량이 점점 회복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녀는 밤새 한 번도 깨지 않고 6시간 연속으로 숙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주기를 끊는 효과는 놀라울 만큼 빠르고 뚜렷했습니다. 방광이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자 야간뇨 횟수가 눈에 띄게 줄었고 스스로 몸을 통제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되찾게 되었습니다. 수면에 대한 불안감이 크게 줄고 수면의 질이 분명하게 향상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치 몸의 주도권을 되찾은 듯한 편안함과 자유로움을 느꼈다고 말합니다. 이 변화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면 반드시 핵심 원칙을 기억해야 합니다. 정말 급하고 분명한 배뇨 욕구가 있을 때만 잠자리에 들기 전 화장실에 가야 합니다. 단순히 불안해서 가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15에서 20분 정도 독서를 하거나 잔잔한 음악을 들으며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 욕구는 실제 필요가 아닌 심리적 불안임을 깨닫게 됩니다. 만성 요실금이 있거나 약물 복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의사와 상의해 자신에게 맞는 훈련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또한 거동이 불편한 분들은 응급 상황을 대비해 침대 옆에 변기를 두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역시 실제 필요할 때만 사용해야지 예방용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몇 달 후, 수미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스스로 문제를 만들고 있었다는 걸 믿기 힘들었어요. 이제는 제 몸을 완전히 신뢰하게 되었고 더 이상 불안에 지배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저를 정말 자유롭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많은 의료 전문가들이 간과해온 중요한 발견입니다. 수면 자세와 신체 압력의 분포가 실제로 야간뇨 횟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노년층의 경우 무심코 취하는 자세가 방광을 압박하거나 혈류를 방해해 방광 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엎드리거나 복부를 누르는 자세는 방광에 압력을 가해 마치 가득 찬 것처럼 잘못된 신호를 보냅니다. 또한 잘못된 베개 높이는 혈액순환을 방해해 하루 동안 다리에 고여있던 체액이 누웠을 때 상체로 이동하며 밤중에 소변으로 배출되도록 만들어 수면을 방해합니다. 이에 대한 생체역학적 연구 결과는 매우 흥미롭습니다. 옆으로 누워 두 다리 사이에 베개를 끼우고 척추를 곧게 유지하면 방광은 자연스러운 위치를 유지하며 압박을 받지 않습니다. 이 자세는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정맥 압력을 줄여 야간뇨 욕구를 크게 완화시킵니다. 연구에 따르면 수면 자세만 바꾸어도 야간뇨를 최대 4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71세의 한서구 씨는 수십 년간 엎드려 자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는 밤마다 3번 이상 깼고 전립선 문제를 의심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수면 자세와 야간요의 상관관계를 이해한 뒤 옆으로 눕고 다리 사이에 베개를 두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단 2주 만에 한두 번만 깨게 되었고 한 달 후에는 연속으로 숙면하는 날이 생겼습니다. 이 자세 교정의 효과는 단순히 배뇨 문제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허리 통증이 줄고 호흡이 원활해지며 코골이가 완화되고 척추가 바른 형태를 유지해 깊은 회복성 수면을 돕습니다. 아침에 몸이 덜 뻣뻣하고 움직임이 부드러워졌다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 변화를 꾸준히 실천하려면 왼쪽으로 눕는 자세부터 시도해보세요. 이는 혈액순환을 돕고 장기에 가해지는 압력을 줄여줍니다. 두 다리 사이에는 적당한 단단함의 베개를 두어 척추를 바르게 유지하고 머리 베개는 높지도 낮지도 않게 조정해 목이 자연스럽게 곧게 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수면의 질은 물론 신체 전반의 회복력까지 높아집니다. 엎드려 자는 습관이 있다면 옆으로 몸을 조금씩 돌리며 추가 베개로 몸을 지지해 천천히 적응해 보세요. 관절염이나 관절 통증이 있는 분들은 인체공학적 베개나 보조 쿠션을 사용하면 훨씬 수월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단, 수면무호흡증이나 심한 코골이가 있는 분들은 똑바로 눕는 자세를 피해야 합니다. 서구 씨는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면 자세만 바꿨을 뿐인데 그동안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던 비밀을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잠이 훨씬 깊어지고 깨는 횟수가 줄었으며 허리 통증도 사라졌습니다. 몇 년 전만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정말로 작은 자세의 변화가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든다는 점이 놀랍지 않습니까?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잠시 부탁드립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 응원 한 번이 저희가 더 많은 연구와 가치 있는 정보를 계속 제공해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무심코 수면을 방해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또 다른 실수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원인은 대부분 생각하지 못하지만 특히 노년층의 야간요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올바르게 개선하면 그 효과는 매우 큽니다. 수면 환경의 온도와 잠옷의 재질은 호르몬 분비와 혈액순환을 통해 소변 생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방이 너무 덥거나 잠옷이 땀 배출을 방해하면 몸은 열 스트레스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이 과정은 소변을 농축시키는 호르몬인 바소프레신의 분비를 방해하고 동시에 혈관을 확장시켜 신장이 더 많은 소변을 만들어내도록 합니다. 즉, 몸이 쉬어야 할 시간에 오히려 각성 상태로 유지되며 수면을 방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면 중에는 체온이 자연스럽게 내려가야 합니다. 이 체온 하강은 바소프레신과 멜라토닌, 즉 수면과 배뇨를 조절하는 핵심 호르몬을 생성하라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방 온도가 20도 이상이거나 옷이 너무 두꺼우면 이 자연스러운 하강이 차단되어 생리적 리듬이 깨지게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실내 온도를 18에서 20도로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야간요 횟수를 최대 50%까지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부산에 사는 69세 은퇴 교사 김은자 씨의 사례가 그 대표적 예입니다. 그녀는 5년 동안 매일 밤 땀을 흘리며 4-4번씩 깨서 화장실에 갔습니다. 저는 따뜻한 환경에서 자는 걸 좋아했고 덥더라도 두꺼운 모직 잠옷을 입는 게 습관이었어요. 그게 단순히 취향일 뿐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것이 제 잠을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은 전혀 몰랐습니다. 온도와 야간요의 관계를 이해한 후 그녀는 조용한 에어컨을 사용하고 통기성이 좋은 면 소재의 가벼운 잠옷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불면이 줄고 밤새 한두 번만 깨는 수준으로 개선되었습니다. 결과는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단 일주일 만에 그녀의 야간요 횟수가 2번으로 줄었고 3주 후에는 여러 번 밤새 깊은 숙면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온도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했을 때 얻는 이 점은 단순히 야간요 감소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이상적인 환경에서 자면 수면의 깊이가 향상되고 호르몬이 더 효율적으로 작동하며 야간 발한이 줄고 코골이도 완화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더욱 상쾌하고 활력이 넘치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일부 사람들은 혈압이 안정되고 불편했던 안면 홍조 증상까지 완화되었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효과를 큰 비용 없이 실천하려면 방 온도를 18에서 20도로 유지하십시오.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사용하거나 날씨가 좋을 때는 창문을 열어 자연 환기를 시키는 것도 좋습니다. 잠옷은 두꺼운 직물이나 합성 섬유 대신 면, 마, 대나무처럼 가볍고 통기성이 좋은 천연 소재로 선택하세요. 침구 또한 열을 가두지 않는 천연 소재로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추위를 느낀다면 얇은 옷을 여러 겹 입어 밤중에도 체온을 쉽게 조절할 수 있도록 하세요. 만약 체온 조절에 영향을 주는 약을 복용 중이라면 의사와 상의해 가장 적절한 조정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몇 달 후 김은자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방 온도라는 작은 변화가 이렇게 큰 문제를 해결할 줄은 몰랐어요. 지금은 숙면을 취하고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며 예전보다 훨씬 젊어진 기분이에요. 제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단순한 전략이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이요. 여러분은 수면실 온도와 수면의 관계를 알고 계셨나요? 혹시 가족 중에 야간요로 불편을 겪는 분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경험은 이 공동체를 더 강하게 만들고 비슷한 문제를 겪는 다른 이들에게도 용기를 줄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밤잠을 방해하는 5가지 습관을 알게 되셨습니다. 이제 저는 이 변화를 실제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적용하는 방법을 공유하려 합니다. 이 5가지 습관을 함께 조정하면 야간요가 뚜렷하게 줄어들 뿐 아니라 자신의 수면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몸은 여러분이 밤새 깊이 잠들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며 아침에는 맑은 정신과 활기찬 에너지로 하루를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가장 놀라운 점은 이 모든 과정이 전적으로 여러분의 손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비싼 약, 수술, 복잡한 장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은 단지 변화하려는 의지와 현명한 선택뿐입니다. 우리의 몸은 올바른 환경과 습관이 주어지면 스스로 회복하고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오래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적용한 첫날부터 깊은 수면과 줄어든 야간 화장실 횟수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변화는 여러분의 인생에서 새로운 출발이 될 수 있고 사랑하는 가족에게 더 나은 건강과 평안을 선물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이 평온한 밤을 되찾는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기까지 시청하셨다는 것은 여러분이 자신의 건강과 삶의 질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관심이 저에게 큰 영감을 주며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과학적이고 실질적인 정보를 계속 전달할 동기가 됩니다. 항상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길을 함께 걷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밤에 자주 깨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충분히 개선할 수 있습니다. 야간요는 몸이 내린 판결이 아니라 단지 몇 가지 습관에 대한 반응일 뿐입니다. 그 습관을 알아차리는 순간 해결책은 이미 여러분 손안에 있습니다. 자신의 건강을 돌보는 일은 용기 있는 선택이며 오늘 여러분은 그 중요한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몸의 신호를 이해하는 법을 배우며 진정한 변화에 한 걸음 더 다가서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5가지 습관을 조정하면 단지 밤의 수면 질뿐 아니라 낮 동안의 컨디션에도 뚜렷한 차이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에너지가 더 충만해지고 마음이 한결 편안해지며 사고가 더욱 명확해질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여러분이 더 자립적이고 자신감 있으며 행복한 삶을 사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결국 그것이 우리 모두가 바라는 목표이기도 합니다. 혹시 주변에 밤마다 숙면에 어려움을 겪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누군가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핵심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최소 3시간 전에는 액체 섭취를 피하고 저녁 식사 시간을 조정하며 이뇨 작용이 있는 음식은 가능한 한 줄이세요. 불필요하게 화장실에 가지 말고 올바른 수면 자세와 적절한 베개를 선택하세요. 그리고 침실 온도를 쾌적하게 유지하며 편안하고 통기성이 좋은 옷을 착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5가지 간단한 변화만으로도
수면의 질과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가 현저히 개선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니라 의학과 수면과학이 증명한 결과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들은 모든 정보는 의사, 과학자, 그리고 수많은 연구자들의 노력이 만들어낸 귀중한 성과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식은 여러분의 손에 있습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밤부터라도 작은 습관 하나를 실천해 보세요. 어떤 변화를 시도할지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항상 모든 이야기를 읽으며 이 콘텐츠가 실제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저에게 가장 큰 보람이 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잊지 마시고 앞으로 이어질 중요한 영상도 놓치지 마세요. 기억하세요. 더 나은 삶을 시작하기에 늦은 때란 없습니다. 끝으로 이번 영상에서 여러분이 가장 인상 깊게 배운 점을 댓글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한마디 한마디가 제가 앞으로도 더 유익하고 실질적인 정보를 전하는 데 큰 영감이 됩니다.